안녕하십니까. 이재용의 오늘,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4월 10일,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성북갑 후보로 아주 열심히 뛰고 있는 이종철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시지만 마음은 성북갑에 가 계시죠? 예, 부지런히 뛰다가 네. 왔습니다. 요즘 일정이 어떠세요? 예, 새벽에 한 그 5시 반에 시작할 때도 있고요. 네. 6시나 또는 이제 6시 반, 네. 이제 이쯤에 시작해서 밤에 한 11시 반, 12시까지 이렇게 아유.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럼 출근하시는 분들 인사드리고, 예, 먼저. 저녁에는 퇴근하시는 분들 인사드리고, 예. 중간에는 또 하교하는 학생 쪽에 가서 또 그렇게 예. 도시는 거죠? 예. 많은 상가 쪽도 분들, 가고. 예. 많은 분들 계신 대로 이제 예. 지역 구석구석도 가고 예. 또 이제 또 이렇게 대표적인 예.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이제 이동이 많은 곳 이제 예. 그런 곳에 가서 또 주민분들 이제 많이 모이시는 곳에 예. 또 가서 보고 밤늦게도 또 이제 예. 이제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예. 계속 이렇게 또 주민분들 만나고 또 지하철 앞에서도 어.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 뵈면 예. 그게 호불호가 있죠. 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분이 있고, 예. 좀 아닌 것 같은 분이 있잖아요. 예. 딱 느껴집니까?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이렇게 사실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주민분들한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사실 정치 불신도 크고 네. 정치에 대한 실망도 클 텐데 그런데도 그래도 이렇게 좀 곱게 봐주시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참 우리 성북구의 주민분들이 정말 순수하시고 순박하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따뜻함을 많이 느끼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게 더 크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도 아무래도 이제 좀 싸늘하신 분도 계시죠. 네. 아예 이제 막 그냥 진짜 명함을 눈앞에서 그냥 쫙쫙 아, 찢으시는 분도 보는 계시고. 데서. 예. 그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아침에 인사드리면 아예 이제 그냥 이제 길을 굳이 앞에 와서 막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나가시다가 이제 이렇게 막으시는데 그것도 네. 이제 그냥 안 가시고 굳이 이제 보란 듯이 앞에서 이렇게 길을 막으면서 이제 네. 저한테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셔요. 그래도 화내면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럼요. 네. 예, 그럼요. 예. 그래도 또 이제 웃는 그렇죠. 얼굴로 인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체로는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와서 예.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지지한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이제 성북구 갑하면은 네. 그동안에 이렇게 전적으로 보면은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보수의 험지 중에 험지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나간 사람들은 보통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게 뛰어보면 자기가 될 것처럼 그런 네. 생각이 막 네. 들어요. 네. 사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세요. 그렇지. 정말 이번에는 네.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싹 가면서 이제 이렇게 옷에 살짝 이렇게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나는 이야. 아니면 또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진짜 저분들만 다 나를 찍어주면 나 그냥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근데 이제 사실 막상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해보면 저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제 또 뚜껑을 열어보면 이제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성북갑 그 지역이 학창 시절을 보낸 지역이죠. 예. 고대 총학생회장 예. 출신, 예. 운동권 출신. 예. 80년대는 아니지만 90년대 운동권 출신. 예. 80년대 운동권과 90년대 운동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80년대보다도 이제 그 90년대가 운동 자체로는 좀 더 이렇게 대중화된 운동 그런 걸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이제 어떤 지하 서클 운동에서 바로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대규모 시위를 이렇게 만들어냈던 87년 민주화 운동과 같은 어떤 이제 그런 형태의 학생 운동이었다면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떤 이제 대중들과
어떤 이제 학생 운동 또는 학생회가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중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식의 좀 활동을 보였던 그런 게 조금 이제 80년대와 90년대 차이라면 차이. 그래서 지하에서 일상 지상으로 속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일상 속에서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이제 어떤 운동을 펼쳐갔던, 예, 물론 이제 거리에서의 시위도 있고, 뭐 이렇게 격할 때는 또 격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80년대와 90년대 운동의 양상이 조금 달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힘에서는 80년대 운동권의 정치 참여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90년대 운동권은 다릅니까? 아,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굳이 어떤 세대 구분보다는 이제 운동권의 특권화 이 자체가 그치, 이제 그게 들어가야죠. 특권화가 들어가야죠. 예.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민주당의 86 운동권들이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도 90년대 운동권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동권 중에서도 86 운동권, 80년대 운동권들이 정치 진출이 훨씬 컸거든요. 훨씬 빨랐고 90년대는 학생운동 이후에도 바로 이렇게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피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 진출이 이 흔히 얘기하는 기성 정당, 양당 체제에서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의 정당에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운동권 정당을 어떤 이제 운동권의 노선을 그대로 견제하는 제도 정당을 만들려고 했죠. 그게 바로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소위 말해서 이제 종북적 성향이 강한 그런 어떤 제도 정당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건데 이제 그런 정당으로 진출을 사실은 이제 정치 진출을 한다면 이제 했고 80년대 학생운동했던 선배들은 거의 뭐 이렇게 바로 민주당으로 좀 대거 이렇게 진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 포진해 있는 그런 이제 운동권들은 주로 이제 86 위주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들이 학생운동 할 때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민주화를 이렇게 앞세웠고 그리고 또 그 민주화에 대한 어떤 공로로 국민들이 인정해서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이제 나라도 맡겨보고 이제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민주화 인권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역사적 전유물로 이렇게 이제 삼으면서 어찌 보면은 성성장구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에서의 그 운동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민주화 인권과는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멀거나 정반대에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조국 사태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방탄 사태라든지 또는 이제 운동권의 마청이다 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백히 국민들의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그냥 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이제 지탄을 받을 텐데 하물며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또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어떤 이제 나라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나라를 이렇게 바꾸면서 어떤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획득해 갔던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과 보기에는. 행동의 이중성.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거는 부패 타락했고 원래 어떤 그런 어떤 민주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이제 부패 타락한 모습이고 또 어느덧 기득권이 되어 있고 특권이 되어서 자신들이 이제 뭘 잘못했는지도 이제는 모르는 이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당시 같이 운동했던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을 만나면 혹시라도 이종철 후보한테 형 또는 후배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이제 거쳐왔죠. 제가 어쨌든 1996년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이제 그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학생운동 역사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 사태라고 네. 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감옥에 가서 이제 뭐 2년 실형 선고를 받고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1998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점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의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전환기에 있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종북 주사파 활동, 예, 어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추종하는 어떤 운동 내부에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냐 내용이 있었고 그런 조직이 있었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제가 탈피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갔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비판을 하죠. 이제 뭐 변절자라고도 하고 예, 많이 이제 비판을 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뭐 그것과 다르게 가냐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특히 민주당에 이미 기성정당에 가 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종북 주사파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사 주사파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이제 종북 주사파들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이제 이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좀 이랬죠.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이제 그런 운동권들이 사실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갔는데 저는 이제 북한 인권 운동에 진력을 했고요. 이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이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활동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이제 하는 동안 이제 그 민주당의 운동권들은 이제 북한 인권을 이제 외면했고 그러다가 또 통합진보당 사태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 경에. 이제 그때 통합진보당을 이제 해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 논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어떤 그런 청구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때 제가 그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렇게 이미 법적으로 이제 그 법적인 어떤 법리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 이상은 통합진보당은 이제 명백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어떤 체제에서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이제 그런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잘 모르니까요.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도 사실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불러서 듣고자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통합진보당에 있었던 뭐 선후배 동료들, 뭐 이제 이런 분들하고는 이미 이제 연락이 끊어지거나 이렇게 좀 거리가 많이 멀어졌는데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또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반발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시민운동을 하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시민운동을 방해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민운동도 못할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내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마음고생도 좀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10여 년 동안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쭉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됐고 정치 활동을 일정하게는 또 이제 해왔죠. 정당 활동도 했고 캠프에도 있었고 이렇게 쭉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가깝게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선거 때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정책위원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활동을 했고 또 그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인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외교정책기획위원으로 또 이제 활동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3정당인 이제 바른미래당의 대변인도 했고 이제 나중에는 그 이제 미래통합당이라고 해서 그 전에 이렇게 지금 이제 현재 국민의힘이 그 전에 뭐
자유한국당 또 새누리당 막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네. 왔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통합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으로 지난번 총선을 치를 때 네. 제가 이제 총선 선대위 대변인도 했고 이제 그런 등등의 이렇게 활동을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력은 풍부하신 거예요, 그죠? 예, 나름대로 예. 이제 뭐 시민사회에 있을 때도 또 예. 어떤 외부 위원으로 그렇죠. 또 국회의 어떤 그런 여당 추천으로 또 예. 연금특위의 사회적 기구 위원으로 연금특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아이, 그럼. 이제 아젠다인데 예. 그렇게 결합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당, 뭐 정, 또 이제 뭐 국회의원은 아직 안 돼봤지만은 아이, 골고루 경험이 국회에서 있으시네. 국회에서 일정하게 또 정책적인 어떤 그런 역할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기본이면서 두루 이렇게 경험을 또 이렇게 그러네요. 쌓아왔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북갑의 국힘 대표 선수가 되신 거예요. 예, 예. 이제 본선 경기를 치르셔야 되는데 성북갑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 과제 이제 지난 1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서 그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되면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슈가 되던 과정에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직접 또 만나가지고 네. 그 이제 회동의 어떤 그는 결과물로 이번 총선 22대 총선 410 총선의 시대 정신은 이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공표가 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이제 보수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국민적 정당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그랬을 때에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같은 운동권이었지만 출발은 같았지만 이제 다른 길을 이렇게 갔던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서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토론 논쟁하고 대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아젠다와 관련해서도 이미 그때부터 북한 인권을 위해서 제가 활동하는 것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어떤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이제 해 왔다거나 등등의 이제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운동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또 이제 하게 됐고 그렇게 저의 어떤 생각이 태어난 어찌 보면 이제 저의 생각이 20대에 어떤 이제 큰 전환을 통해서 제가 학생 운동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고뇌와 고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이 태어난 곳이고 그렇게 태어났던 그 생각의 기초에서 볼 때에 정말 어떤 그런 그 정신을 일관되게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어떤 진짜 정의, 진짜 민주주의 이제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 바로 이제 이종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그 정반대에 있는 민주당의 운동권들은 지금은 이제 가짜 민주주의, 가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20대에 굳은 결심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고 학생운동을 했던 그 고려대학교가 있는 성북 갑 지역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내 몸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예, 그렇죠. 내 생각을 여물게 해준 그렇습니다. 양식의 고향이다. 예, 거기가 성북갑이다. 예. 그래서 난 여기서 나온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그러면- 한 10여 년 또 그 예. 근방에서 자취하고 그랬군요. 또 이제 그때 이제 시위도 하고 예. 하면서 그 성북구 지역에 이제 8개 대학이 있는데 예. 뭐 그 대학들 다 가보고 어. 그 대학의 뒷골목 구석구석에 이제 시위하다가 막 체류탄 터지면 도망가다가도 다 가보고 막걸리도 또- 한 잔씩 하고. 그럼요. 거기 가서 예.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도 우리 이제 청년들이 같이 또 만나고 했던 그런 많은 장소들이고 예.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생운동 학생회 이제 이런 어떤 그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야당 이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이제 이런 분들의 선거 운동을 또 그 지역을 맡아서 해요. 이렇게 이제 연대를 해서 어떤 지금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야권 연대를 한다. 뭐 이것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따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하듯이 이제 운동 세력과 이 민주당이 계속 연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실제로 그때 하면서 구석구석을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선거운동원으로서 이제 구석구석을 뛰기도 했던 곳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북갑에서 성북갑의 주민들이 나를 뽑아줘야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예. 성북갑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성북갑에도 뭔가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어떤 게 지금 당면 과제입니까? 성북갑에서.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우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게 이 성북구 지역에만 124개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최근 것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북구가 이제 북한 산성을 끼고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일정하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유적지도 있고 해서 역사 문화지구로 또 성북동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구청장을 할 때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청장 2번 하고 현역 의원 1번까지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오는 동안 너무나 이제 개발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되고 있던 것도 엎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지체가 되거나 이제 이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이제 불만 이제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제가 그와 관련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되 이게 이제 서울시와 관련된 문제는 또 서울시 의원이 노력을 이제 해야 되고 성북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구의원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도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이걸 뒷받침을 해주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풀릴 수 있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구청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이제 푸싱을 해서 더욱더 이렇게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의원, 시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또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이제 성북구의 모습이더라고요. 거긴 성북구청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다 민주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좀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또 주요하게는 GTX 이 노선이라든지 강북 횡단선 노선이라든지 이제 그 동대문 세무서 부지 활용이라든지 또 그 기름 7단지 앞에 이렇게 유유부지 이게 이제 10몇 년째 계속 말만 있으면서 그대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학교가 중학교가 이제 한 개 있는데 단지는 9단지까지 있는데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2개 단지만 그 학교를 가고 나머지 7개 단지가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를 못하고 있으면서 부지는 그냥 놀리고 있어요. 10몇 년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하나의 예만 봐도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를 이제 보면은 결국에 주민들이 이제 바꿔주고 이렇게 좀
예,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은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할 텐데 추진력 있게 할 텐데 계속 이제 구청장이 민주당 또 국회의원도 민주당 이제 계속 민주당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미 이제 이게 나태한 권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낡은 권력 어떤 그 더 이상 진보가 아니고 그야말로 보수화돼 있군요.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고인물처럼 이제 나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바꿔줘야지만 결국에 이제 권력 교체다 이런 거죠. 바꿔줘야지만 이제 이렇게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운동권도 하시고 정치 이쪽에 계속 계셨으니까 그거 하나 갑자기 여쭙고 싶네요. 진보하고 보수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는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자가 보수고 예. 성을 공격하는 자가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진보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보수와 이제 진보가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이제 좀 전통을 좀 지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제 집단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안정과 평화라든지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진보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으로 어떤 이제 빠른 어떤 어떤 변화 이런 걸 갖다 꾀한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가 진보인지 어디가 보수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성장을 좀 중심에 두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보수고 또는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안보를 좀 중심에 두거나 이제 이러면은 좀 보수라면 이제 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라든지 뭐 이제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평화를 이렇게 좀 어떤 무조건적으로 좀 앞세운다거나 좀 이제 이런 경향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그 이제 보수 진보의 어떤 이제 긍정적인 지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렴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때의 과거의 어떤 산업화, 민주화가 이제 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면 산업화가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반합의 어떤 그런 발전 과정으로서 선진화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전통적인 학술적 의미에서의 보수 진보는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진보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또 더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은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서로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성북갑의 당면 과제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건 또 이제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하고는 다르게 지역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종철 후보께서는 그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 국회 가서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기본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화를 앞세웠는데 그게 이제 허울뿐인 평화였던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이제 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준다든지 뭐 어떤 이런 식의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한 결국에는 이제 달라진 게 없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공허한 어떤 이제 평화를 이제 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그는 이제 평화를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평화는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우리의 안보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는데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허물면서 평화를 요구하는 것조차도 받아들이면서 그게 마치 평화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쟁취하는 어떤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또 허물기도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아니다.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제대로 원칙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의 민간 단체가 어떤 실상을 알린다라고 하면서 대북 전단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막 풍선에 달아가지고 바람 방향을 보고 이제 북한으로 날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서의 시민단체 활동인데 이걸 이제 법으로 막았는데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이게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조차도 막았단 말이죠. 본인들이 관심을 안 갖고 외면하는 거는 둘째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또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상대를 북한은 말 그대로 뭐 흔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불량 정권이거나 이제 깡패 정권이거나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듯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좀 용인되기 어려운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정권을 잘 관리하는 게 어쨌든 중요합니다.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조건 우리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이제 변화가 이제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꾸준히 어떤 이제 개혁 개방을 유인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개성공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개성공단이 이제 그 대륙간 탄도탄 이제 막 발사 실험을 막 하면서 계속 이제 미사일 수준을 높여가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개성공단도 문을 닫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다양한 면에서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이제 어떤 최소한 경제적으로 어떻게 서로 좀 교류를 하면서 북한의 어떤 개방의 어떤 그런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예, 그러면서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대북 기조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 우선 이제 그렇고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같이 합쳐서 한다 이제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 종북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세력까지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의석을 내어주면서 이번에 비례 관련해서 의석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10년 전에 우리가 그만큼 사회적 진통을 겪어가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던 이제 그런 사안인데 그게 이제 마치 아무 뭐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면서 다시금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세력이 지금은 부패 타락한 오히려 반민주 세력이 되어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온실이 돼서 이제 그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혼란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막아내면서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인정하고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보수와 진보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진보가 또 건강하게 계속 발전해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는 건강한 진보를 키워주고 또 그는 건강한 진보의 비판 속에서 보수도 또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계속 자신을 혁신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혁신하는 보수와 또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는 진보 이제 이렇게 이제 갈 때에 또 대한민국이 이제 건강한 보수와 진보 속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균형되게 합리적으로 어떤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많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00명 안에 드셔야 되는 거죠.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그 경쟁을 잘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건데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명만 되는 거잖아요. 선거갑에서는 그 상대 후보에 비해서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고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순박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은 이제 입학식이 다 있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이 입학식에를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제가 또 늘 하는 얘기가 저는 또 이제 대학에서 또 학생들도 가르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는 만큼만 하는 어른이 되자 이거예요. 저는 이제 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정치가 이제 국민을 걱정시키고 막 정치가 서로 싸우고 또 이제 막 이제 법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어기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이제 크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잡아지는 이제 과정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앞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민주화 인권 그리고 또 이제 보수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개혁 보수의 어떤 그런 길을 꾸준하게 이제 시민운동을 할 때는 북한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학생운동을 결심할 때 가졌던 그 초심대로 민주화 인권의 길을 꾸준히 이제 가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면서는 또 이제 보수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의 지점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제가 또 목소리를 내왔고요. 그런 점들이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방패막이로 전락한 86 운동권, 이제 그는 운동권 86 특권 정치의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성북갑에서 뛰고 있는 이제 이 가운데 경쟁하는 어떤 이제 상대 후보도 이제 그 후보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22대 총선의 시대 정신을 생각했을 때에 성북구 갑의 우리 주민들은 바로 저의 이런 어떤 삶의 과정 모습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호소를 이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제 저의 경쟁력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자면은 중도 확장력, 이렇게 중도에 계신 개혁적 보수와 진보, 이 지형에 계신 분들이 저를 이제 알아보시고 저에게 이제 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또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의 오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성북갑의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뛰게 된 이종철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